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표팀 감독직을 한 차례 거부했던 홍명보 감독이 돌연 마음을 바꿔 대표팀 감독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축구 팬들의 정말 싸늘한 여론 속에서 브라질 월드컵 이후 약 10년 만에 대한민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과거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섰던 2014 브라질 월드컵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무 2패란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2013년 6월 최강희 전북 감독이 협회 간곡한 부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아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본분을 다하고 물러난 상황에서 협회는 외국인 감독 선임설을 흘리며 여론을 따돌린 뒤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된 홍명보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국내파와 해외파 간의 갈등이 팽배했던 대표팀을 한데 모으는 데 집중했고, 동아시안컵과 수차례 평가전을 통해 많은 선수들을 테스트하며 선수 옥석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일구는 홍명보의 아이들을 대표팀에 차출했습니다. 그는 최종 23명의 엔트리 내에서 무려 13명을 런던 올림픽 멤버로 구성했는데요. 짧은 시간 내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전보란 과거서부터 자신이 지도했던, 자신이 아는 선수 위주로 선발해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 과정에서 여러 논란들이 일어났으니 당시 홍명보 감독은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전혀 받지 못하던 박주영과 윤석영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팀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의리 엔트리라는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K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던 이명주 선수를 단순히 팀의 밸런스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곽태희 선수를 빼고는 스쿼드를 모두 20대 선수들로 구성하면서 베테랑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4 브라질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종 선발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와 함께 H조에 편성되었습니다. 절대 강자, 절대 약자도 없는 혼전이 예상된다는 평이 주를 이뤘으며 홍명보 감독의 경우엔 조편성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언론에선 알제리에게 승리를 거두고 벨기에와는 무승부, 러시아와는 최소 비기거나 승리를 거두어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즉, 1승 1무 1패를 거두어 최소한 승점 4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듯 홍명보 감독은 언론들이 평가한 것처럼 알제리를 1승 제물로 생각하여 평가전을 가상의 알제리인 튀니지와 가나를 선택해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튀니지와 가나에게 졸전 끝에 연이어 2연패를 당하고 말았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브라질에 입성하게 되었는데요. 자,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1차전 상대는 바로 명장 카펠로 감독이 이끄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4-3-3과 4-2-3-1 포메이션 기반의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안정적인 전술로 유럽 예선 10경기에서 20득점 5실점을 기록, 포르투갈을 제치고 1위로 본선에 올라온 무시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며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지만 경기 내용적인 면은 정말 아쉬웠으며 러시아의 골키퍼 아킨페프가 이구노 선수의 슈팅을 놓치는 실수가 아니었다면 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의 상대는 바로 언론에서 첫승 재물이라고 평가하며 홍명보 감독이 자신감을 내비쳐왔던 알제리였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본선 진출 32개국 중 약체로 꼽혔었는데요. 빅리그 소속의 몇몇 선수들이 주도하는 공격은 매우 강력하지만 이와 반대로 수비 조직력이 좋지 않아 우리나라가 역습 상황을 잘 노린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는 전반 12분 동안 3골을 내리 헌납하며 0대3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알제리를 상대로 필승을 거둬야 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 반대로 수비 붕괴로 이어지면서 대량 실점을 초래한 것이었는데요. 이후에 손흥민과 구자철 선수의 득점으로 끈질기게 쫓아가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후 알제리의 할리로비치 감독은 감격에 겨워하며 한국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분석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몇몇 참신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투입하여 한국의 조직적인 플레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으며 모든 대응 방식의 방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즉, 두 감독의 전술 싸움에서 홍명보 감독이 완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가디언지에선 한국의 전반전 경기력은 불안과 무능 사이를 오고 갔다 하면서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무 1패인 상황에서 마지막 상대는 황금세대를 맞이하여 우승 후보로 꼽히던 벨기에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1, 2차전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박주영 선수를 빼고 김신욱 선수를 선발 기용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벨기에 스테본 두프르가 김신욱 선수의 다리를 밟아 퇴장을 당하면서 빠르게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살리지 못했고 후반 베르통원에게 통안의 실점을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1대0 패배.
1부 2패 조별리그 꼴찌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초라하게 월드컵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것은 2000년대 들어 처음이었는데요. 자, 월드컵 실패에 대한 페인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준비 부족과 선수 기용에 대한 지나친 고집이 꼽혔습니다. 먼저 러시아전 베스트 11을 알제리전에 그대로 기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는데요. 당시 홍명보 감독은 당초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박주영 선수를 다시 한번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2경기 동안 단 한 번의 슈팅 시도에 그치는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죠. 오히려 조커로 기용되던 이근호 선수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홍명보 감독은 변함없이 박주영을 선발 기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로가 쌓여 훈련을 거르기도 했던 이청용을 우측 윙어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포메이션도 4-2-3-1을 고집하여 경직된 전략 전술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본선 진출 국가들이 브라질의 기와 풍토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짜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고 이에 맞는 전술들을 들고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홍명보 감독의 준비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또한 경기 중 선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씩 늦었다는 점, 2차례 평가전서부터 조별리그 2차전까지 홍명보 감독의 선수 교체 방식이 주로 공격수 또는 수비수들끼리 맞교환에 그쳤다는 점,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투입해 숫자를 늘리는 선택엔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페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걱정을 자아냈던 베테랑의 부재도 페인으로 언급되었는데요. 특히 어린 수비 라인에 뚜렷한 리더가 없어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홍명보의 수비 라인은 월드컵이 첫 경험인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30대 고참인 곽태희 선수가 있긴 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는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한 번도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린 수비진이 상대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경기 내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월드컵 동안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직전의 월드컵인 남아공 대회에서 원정 16강이라는 업적을 달성했었고 허정무 감독의 경우 4-4-2와 4-2-3-1을 혼용하는 전술적인 다양성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홍명보 감독의 브라질 월드컵은 지난 월드컵과 비교하여 가장 준비가 안 된 월드컵이란 혹평을 받음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의리축구라며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결국 홍명보 감독은 극심한 부정 여론을 이기지 못한 채 브라질 월드컵까지 전체 19경기 5승 3무 10패라는 아주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참패에 관련하여 선수 선발부터 논란을 일으키고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올리지 못한 홍명보 감독의 책임이 당연히 컸습니다. 하지만 협회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당시에도 대표팀을 보호해야 할 협회는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 뒤에서 침묵을 지키며 수습방관했고 모든 비난은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이 감수했었습니다. 심지어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관련해서도 여론의 흐름을 보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과적으로 단순히 감독 경질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협회와 감독 모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네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